사람의 몸에서 하늘과 맞닿은 하늘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백회의 혈이었다면은 이제는 땅과 맞닿은 혈, 땅과 기운이 이어지는 혈, 거기를 용천이라고 말합니다. 용천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남자라면은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에는 장가를 가면은 바로 신랑 발바닥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랑 발바닥을 때리면서 하는 말이 정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해서 용천혈을 자극한다. 이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천혈입니다. 용천혈의 위치는 우리가 발을 이렇게 굽혔을 때 발바닥에 보면은 사람 인자로서 이렇게 모양이 잡힙니다. 거의 사람 인자로 모양이 잡혀서 오목하게 들어간 곳입니다. 그리고 발의 길이를 따졌을 때 엄지발가락에서 가장 긴 쪽이죠. 엄지에서 발 뒤꿈치 사이의 위쪽 3분의 1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거기를 자극하면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를 용천혈이다 했는데 이 혈자리의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샘솟을 용자, 솟구치는 용자죠. 물이 솟구친다 할 때 솟아오른다 할 때 용자와 샘천자입니다. 결국은 땅 속에서 흐르던 물이 땅 위로 솟구쳐 오르는 그런 혈자리다. 우리의 기운이 거기서 솟구쳐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락은 족소음신경이라는 12경락 가운데 족소음신경, 신경의 시작되는 혈이기도 합니다. 용천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용천혈을 특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고사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선조 영조 임금이 아주 화병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눈이 무엇이 가린 것 같고 정신을 못 차리겠다. 이렇게 해서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어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런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그 당시 영의정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영의정이 퇴계 선생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소개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천혈에 대한 자극입니다. 퇴계 문집에 보면은 퇴계 이황이 넷째 형에게 보낸 안부 편지에 심장의 화가 치솟을 때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하고서는 소개한 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천혈을 자극을 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심화가 끓어오를 때에는 심화는 심장의 불기운은 신장의 콩팥의 물기운으로서 꺼야 되는데 콩팥의 물기운이 비롯되는 혈이 바로 이 용천혈입니다. 그래서 용천혈을 손가락으로 누르고 그 다음에는 발바닥으로 비빕니다. 그렇게 해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 비비다가 보면은 심장의 화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조에게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용천혈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활동을 한방에서는 신장의 물기운에서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음양오행사상인데요. 음양오행사상으로 보면은 하늘이 만물을 만들 때 맨 처음에 물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돼서 천일생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수에 해당되는 신장은
한방에서는 모든 생명력의 원천이 됩니다. 꼭 무슨 뭐 콩팥 이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오행상으로서의 상징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생명력의 원천, 그것이 신장인데 그 생명력의 원천이 몸에서 비롯되는 자리가 바로 이 용천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수와 가장 상극이 되는 게 심화입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그죠? 마음의 병. 이 마음의 병을 다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신수를 강화해야 된다. 몸의 원천 생명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몸의 원천 생명력은 이 땅과 닿아서 땅의 모든 기운, 음양에서 음이죠. 음의 모든 기운이 비롯되는 이 용천혈을 자극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내용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용천혈에 대한 압축적인 설명입니다. 용천혈의 다른 이름을 지충이다 또는 뭐 지구다 또는 뭐 또 다른 이름으로 골심이다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지충이라는 말에서 지는 땅이고 충이라는 말은 부닥친다 이런 말입니다. 땅과 부닥치는 곳, 결국은 땅과 맞닿은 곳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대지의 기운을 흡수하는 곳입니다. 땅 속에 있는 모든 물이 기운이 땅 위로 솟구쳐 올라오듯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운도 여기서 비롯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구할 때 여기서 구자는 길이다 아니면 도로다, 내거리다, 갈림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땅의 갈림길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땅이라는 것은 음의 상징입니다. 유형적인 우리 몸의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유형적인 모든 것이 바로 여기서 갈라진다. 여기서 비롯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번으로 대표적인 또 용천혈의 다른 이름이 골심입니다. 골심. 심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 심장 이런 걸 말하는데 골이라는 것은 넘어질 골자입니다. 엎어질 골자입니다. 탕진되었다. 이런 때의 골자입니다. 기울어져서 다 했다 이거죠. 그럼 뭐예요? 심장의 기운이 다했을 때 여기를 자극하라 이런 말입니다. 심장의 기운. 심장의 기운이 다해서 생명력이 모자랄 때, 극도로 피곤할 때, 이런 때에 바로 이 용천혈을 자극하라. 그래서 이 용천혈의 다른 이름이 바로 골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용천혈을 자극하는 방법 이랬을 때는 제일 좋은 건 손으로 자극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아까 퇴계 선생 말한 대로 두 손으로, 엄지손으로 이렇게 발 마사지를 합니다. 발 마사지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비비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도구를 써야 되겠죠. 이런 지압봉이나 이런 것으로서 이렇게 마사지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뭐 뜸을 뜨면 좋다 하는데 저는 발바닥 이런 쪽은 뜸 뜨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론상으로 해야 좋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남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렇게 엎드립니다. 엎드리면은 발바닥이 위로 향하거든요. 했을 때 딴 사람이 발 뒤꿈치로 살살 밟아줘도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그랬을 때 발 뒤꿈치로 이 용천혈을 자근자근 밟아줬을 때 느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느낌은 발 전체로 시원하게 솟아오르는 어떤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발바닥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되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발바닥을 자극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바로 심장에서 가장 멀리 내려온 피가 땅과 닿아서 콱 자극을 했을 때
바로 펌핑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발바닥은 제2의 심장이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많이 걸어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발끝으로 걷는 게 아니고 발 뒤꿈치에서부터 발 앞꿈치까지 굴리면서 걷습니다. 그럼 발바닥 전체를 쥐어짜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발바닥까지 내려온 피는 펌핑 작용으로 한번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요즘 이걸 마사이 걸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호랑이 걸음이다 그랬습니다. 호보라 그랬습니다. 호랑이 걸음. 그래서 발바닥을 굴리면서 걷는 것. 이것이 다리 전체의 혈액순환에도 좋은데 거기의 가장 중심혈이 바로 용천입니다. 생명력, 몸의 기운이 샘솟구치는, 샘솟듯이 솟아나는 혈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용천혈은 골심이다 이런 말에서 나타날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여러 극도의 혼란이나 이런 때에도 씁니다. 영조임금같이 화병이 치솟았을 때 용천혈을 끝없이 자극을 하십시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극도로 피곤했을 때에도 여기를 자극합니다. 왜?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을 자극하여서 몸 전체의 온기를, 순환을 돕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극도로 피곤할 때에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병증으로서 나타냈을 때는 오행의 얘기지만은 현대 병증하고도 잘 맞습니다. 심화가 치솟아가지고 생기는 병들이 바로 혈관 장애들입니다.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것, 또 중풍이 오려고 한다. 그랬을 때에도 이 용천혈이 아주 좋습니다. 고혈압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특별히 이 용천혈 자극을 매일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심화, 그죠? 정신적인 증세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심화가 화병이 꼭 끌어오르지 않아도 가장 심한 사람들이,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현대의 이 직장 생활로 오는 온갖 스트레스입니다. 직장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수험생들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저는 직장인들이나 또 수험 상담을 할 때 꼭 이 용천혈을 한번 자극을 하라. 자기 전에 내 발을 오늘도 고생했다. 이렇게 한번 쓰다듬으면서 용천혈을 한 20번은 누르고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험생들이 스트레스에 아주 좋습니다. 또 족소음 신경이다. 이렇게 콩팥의 기운이 비롯된다. 이런 경의 혈자리의 이름과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콩팥이나 방광의 기능 또한 좋게 합니다. 이것은 여러 실험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심화로 다스리는 또 불면증 이런 것도 좋겠죠. 그러다가 보면은 생명의 원천적인 기운을 돋구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은 성장에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에도 좋다.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의 표현으로서 이 용천혈을 만져주는 것도 참 좋습니다. 작은 밟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솟아나는 곳, 그렇죠? 기운이 땅을 뚫고 나오듯이 우리의 모든 기운이 바로 땅의 모든 기운을 받아서 비롯되는 곳, 족소음 신경의 시작되는 점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시작되는 것. 우린 무형의 귀신이 아닙니다. 유형의 사람입니다. 유형의 사람 몸에서의 근본 기운이 시작되는 곳, 땅과 맞닿은 지, 충, 그리고
지구,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용천혈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봅니다. 용천혈, 그죠? 마음작용과 관계된 모든 병에 좋습니다. 그럼 스트레스에 좋겠지요. 화병에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혈관관계 질환에는 필수혈입니다. 너무나 여기서는 신경이 예민하게 분포하는 곳이기 때문에 침 자극보다는 마사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분, 이런 분에게 특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의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그래서 꼭 잠들기 전에 이 용천혈을 마사지하는 것, 그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몸이 땅과 맞닿아서 땅의 모든 기운을 받아들이는 곳, 받아들여서 몸의 원기가 시작되는 곳, 그리하여서 몸의 모든 기운이 비롯되는 곳, 그래서 샘솟는 곳, 그래서 용천입니다. 여기에서 비롯된 기운이 점점 더 위로 올라가면서 합류가 되어서 마침내는 전신의 생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제2의 심장과도 같은 혈입니다. 용천혈. 용천혈 자극을 현대인들에게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용천혈이 의미하는 이름과도 같이 언제나 모든 기운이 솟구치는 활기찬 그러한 건강한 나날을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생명의 기운이 솟구쳐서 나로부터 비롯되는 보람으로 가득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이루는 그런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날이 바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나날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